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광주 상생카드 발급이 오는 10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가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구시가 2022 고용 친화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참상이 담긴 일기장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 첫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중단됐던 광주 상생카드 발급이 오는 10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절차 문제로 추석 대목의 사용이 힘들어진 데다 내년 사업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남광주시장. 조금은 손님들의 발길이 늘어난 모습이지만 대목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합니다. 상인들은 그동안 가뭄 속 단비 같았던 광주 상생카드가 추석 전에 재발급되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9월 재발행은 어려워졌습니다. 추경 예산안 480억 원이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운영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10월부터나 재발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쉽죠, 많이. 네, 많이 아쉬워요. 아니, 하다못해 한 달이 아니더라도 한 1, 2주라도 앞당기면은 더 좀 많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마저도 내년부터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금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지자체의 전체 세수가 1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화폐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광주시와 각 구청들은 아직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여서 내년 상생카드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이제부터 시작해야죠. 그 방향에 따라서 방향 설정을 아까 여론 수렴해서 타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방향 설정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소비자에게는 구매가 10% 할인의 혜택을, 상인들에게는 중소상권 활성화를 이끌며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로 꼽혔던 광주 상생카드 사업. 국비 전액 삭감 발표에도 지자체의 별다른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으면서 민생부터 챙기겠다던 지자체장들의 약속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선물로 중저가 실속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겹치며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용 선물 세트가 판매되고 있는 광주의 한 백화점 식품관. 선물 장만을 위해 방문한 소비자의 발걸음이 중저가 선물 세트 앞에 머무릅니다. 이 백화점은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고려해 올 추석 선물 세트의 60% 이상을 20만 원 이하 중저가로 구성했습니다. 기업과 단체 등 대량 주문 소비자들의 주문이 쏠리는 판매 기간 초반, 통조림 등 그로서리 매출은 100%, 청과 20%, 축산 매출이 11% 신장했습니다. 초반에는 대량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지금 현재부터 명절 전까지는 개인 고객들이 많이 오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군이 많은 마트를 찾은 소비자들도 실속 있는 선물을 고르기 위한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고기 같은 거 너무 비싸가지고 싶어서 일단 이거저거 한번 보고 있습니다. 가일이니까 받는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조사 한번 나왔어요. 지난 7월부터 추석 선물 사전 예약을 실시한 광주 지역 한 대형마트의 경우 3만 원 미만 상품 판매가 전년 대비 63%, 5만 원 미만은 48%,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125%나 늘었습니다. IMF 이후 최고치인 6%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침체된 경기 속에 추석을 맞이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중저가 선물에 쏠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고립 청년들에게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제공하기 위한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시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취업 시에는 고용 촉진 장려금까지 연계합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밀착 상담과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총 6개의 분야를 지원합니다. 각 분야에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운영기간 동안 총 32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면 사업 수료를 인정하며 인센티브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중 구직 단념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지역 특화 고립 청년입니다. 각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가 소상공인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참여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구매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가장 인기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마포구만의 특별한 기회를 통해 꿈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마포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은 수시로 받고 있으며 온라인 상품 판매가 가능한 마포구 소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된 참여자는 시나리오 작성, 쇼호스트 섭외, 장비 지원, 상품 기획 등 라이브 커머스 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널 개설과 라이브 커머스 운영 방법 등 맞춤형 1:1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신청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마포 쇼핑 라이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추석 명절 대비 서민 생활 안정, 생활 불편 해소, 시민 안전, 환경 정비 등 총 8개 분야 67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위해 대전시는 교통, 청소대책반 등 8개 반 433명을 연휴기간 상황근무에 투입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8개 반 136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24시간 운영합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7일과 8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며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명절 기간 승용차 요일제 운휴일을 일시 해제하고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합니다. 이 밖에도 지난 명절까지 사전 예약을 받아야만 참배를 할 수 있었던 대전 추모공원은 명절 기간 휴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됩니다. 양성평등주간 및 여권통문의 날 기념식이 대구시 엑스포 서관 전시장 내 평등관에서 열렸습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위 향상, 양성평등 구현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포상과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대구시 여성대상은 가족 친화적 경영으로 일생활 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진덕수 대홍코스텍 대표가 수상했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단체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특히 고용위기 속 여성들에게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 행복 일자리 박람회 2022 여성업 엑스포가 다 함께 동행 파워업 대구를 슬로건으로 열려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테크노파크가 2022 고용 친화 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고용 친화 기업은 지난 5월부터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고용 증가율과 고용의 질이 우수한 후보 기업군을 발굴했고 공모 결과 신규 선정 11개사, 재인증 8개사가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모바일 게임 기업 엔젤게임스와 헬스케어 기업인 아스트로젠이 신규 2개사에 선정됐고 재인증 기업도 7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용 친화 기업은 직원 복지 제도와 휴게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맞춤형 고용 환경 개선,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대학 리크루트 행사 참여, 청년 대상 인식 개선 행사 등 기업 홍보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강원도,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함께 원주문화원에서 열린 권역별 지역혁신 열린강원 대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도와 18개 시군 공동주최 및 강원도민일보 주관으로 평화권역, 원주권역, 동해안권역, 폐광권역 총 4개의 권역으로 나눠 추진됩니다.
내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시군별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한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권역별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토론회의 쟁점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혁파, 지역 특화 발전 전략 사업 등의 특례를 발굴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공약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지, 산림, 환경, 도시계획 규제 완화, 문화관광 분야의 지역 특화 개발, 공공기관 이전 및 설립 등이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인구 증진 및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8월 4일부터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대응 TF팀을 운영 중이며 특례 발굴을 위해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1388 청소년 지원단 위촉식과 더불어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1388 청소년 지원단은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소년 안전망 민간 연계 기관으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민간사회 청소년 안전망입니다. 위기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1차적으로 청소년과 대화를 시도한 후 청소년 전화 1388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연결해 주거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 상담, 법률, 의료, 문화활동 등을 돕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새로운 신규 회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간담회로 진행됐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실현 기반이 되는 산과 백두대간 호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 생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산사랑 쓰담 산지정화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9월부터 10월까지 도와 11개 시군의 주도로 참여해 온 오프라인으로 산쓰레기 수거와 산림 보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장소는 청주 우암산과 충주 월악산 등 지역의 대표적 산과 백두대간 등산로, 계곡 일원에서 추진되며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으로 캠페인 정보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홍보도 병행됩니다. 전 시군에서 일제히 진행되는 만큼 산지정화 활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민간 주도의 자발적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누리 소통망 홍보 이벤트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의 자랑스러운 자연 친화 공간 철길숲에서 새로운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1회 포항 철길 숲야행 소식인데요. 철길숲이 단순한 산책길을 넘어 문화 관광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철길숲 일원에서 2022 힐링 필링 포항 철길숲 야행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효자교회 상생숲역에서 방장산 터널 및 두럭마당에 걸쳐 열렸으며 철길 숲길을 따라 늘어선 5개의 테마존에서는 풍성한 문화체험 및 부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대북 공연과 숲속 라이트 성악 공연, 철길숲의 역사와 포항의 미래를 담은 샌드아트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5가지 테마존은 각각 상생역과 감성역, 가족역, 동심역, 희망역으로 나뉘어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연계 행사와 가수 초청 공연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농촌에서는 수확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출하 적기를 맞추느라 1년 내내 고생했던 농민들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나주 금천면의 배재배 농가입니다. 농민들이 가지마다 하얀 종이봉투를 뒤집어 쓴 배들을 수확하느라 분주합니다. 초강력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수확 예정일을 앞당겨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른 수확 탓에 아직은 크게 자란 과실이 많지 않아 농민들의 고민이 큽니다. 다가오는 초강력 태풍으로 혹시 가지가 끊어지지는 않을까, 지주대가 부실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최대한 이제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이제 수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바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이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추석을 앞두고 다가오는 가을 태풍에 수확을 앞둔 농촌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하나솔루션 TDI가 유독가스 누출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안전, 환경 중심의 ESG 경영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10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업체가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누출하고도 일반 가정에서 가스가 누출된 정도로만 인식하면서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산단 하나솔루션 TDI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유독가스가 누출된 건 지난달 31일. 인명피해가 우려돼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업체는 소방과 환경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고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조치를 완료한 다음에 저희 쪽에 전화를 하셨네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은 안전 환경 중심의 ESG 경영을 줄기차게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 초 여수산단 하나솔루션이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화재나 가스 누출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대응은커녕 은폐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TDI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누출량은 없는 걸로 됐고 가정에 보면은 LPG 세개되면은 그 감지해가지고 경보 울듯이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환경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다가 사고가 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인식 변화와 또 관계 기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살인가스로 악명을 떨쳤던 포스겐을 화학제품 제조 과정에서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기업 경영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는 안전 환경은 뒷전인 채 지난해 10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유기동물 수를 감당하기 위해 건물을 불법 증축해 운영해오던 동물보호소가 철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보호소가 수용할 수 있는 마리수를 넘어선 유기동물 수백 마리는 입양되지 않는다면 안락사 위기에 처한 겁니다. 유기동물의 보금자리이자 광주광역시의 단 한 곳뿐인 동물보호소. 학대받거나 유기된 동물 350마리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이지만 550여 마리가 한데 뒤엉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붕 없이 지내는 아이들 또는 불안한 가설물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태풍이나 또는 비바람 또는 겨울철에 폭설에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보호소는 늘어나는 유기동물 수를 감당하기 위해 250제곱미터가량을 불법 증축해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광주시로부터 불법 건축물을 오는 2024년까지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연간 7억 원의 민간 위탁 운영금 말고는 별도 지원책이 없어 보호소에서 수용 가능한 마리수를 초과한 200여 마리에 대한 선택지는 입양이나 안락사뿐이라는 점입니다. 보호소의 유기동물 안락사 규정에는 수용이 불가한 경우 안락사한다는 조항이 있어 입양되지 않는다면 수백 마리가 안락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적정 조수 유지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광해동물보호센터에는 저희 계획상으로는 일단 개만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옮길 시점 2024년입니다. 광주시에서 내놓은 대안이 실현되기까지 남은 기간 2년 동안 수백 마리의 유기동물들은 포화 상태 보호소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의 참상이 기록된 일기장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등학생의 시각으로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당시 상황을 기록한 김행춘 명예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20여 년 전 대학을 퇴임하고 광양시 옥곡면에 살고 있는 김행춘 명예교수. 90이 넘은 나이지만 김 교수는 여순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렇게 바랜 일기장에는 고등학생이 맞닥뜨린 당시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0월 21일 목요일 날씨 맑음. 경찰을 잡아 내어가지고 곧 총살시키는 모양이다. 불사한 사람 의하여 그 사람은 죽는고 그 근본적인 죄는 어디에 있을까?
오로지 38선에만 있다고 나는 원망한다. 11월 3일 수요일에는 집으로 들이닥쳐 라디오를 가져간 빨치산과의 대화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들도 농민 대중을 위하여 이러한 것입니다. 저 부인들에게 안심하여 주무시도록 말하여 주십시오. 몇 마디 말을 남겨두고 굿바이. 1948년 10월 20일부터 일기장에 기록된 여순 사건. 학교에 등교했지만 귀가 명령이 내려졌다. 순천의 한 불에 탄 병원벽에 30명의 경찰관들이 모여 있었고 돌연 총소리가 나며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등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습니다. 국군과 경찰관이 전투를 하고 같은 국민들끼리 죽고 죽이는 이유에 대한 깊은 고뇌도 담겨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 중에서도 무장을 했을 거요.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방된 조국이 이렇게 되느냐. 그런 나로서는 고민이었었죠. 여순 사건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간 뒤 서울대를 졸업하고 진주교대와 경상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했던 김행춘 교수. 여순 사건 7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의 눈에는 안타까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바람이 공직사회에 불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내건 해남군이 공직사회 솔선수범을 위해 청산의 일회용컵 제로화에 나섰습니다. 9월부터는 군청과 읍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도 일회용컵 반입이 금지됩니다. 해남군청의 한 사무실. 평소 같으면 쌓여있을 일회용 컵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책상마다 머그컵과 텀블러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원인을 만나거나 회의 시 종이컵 사용이 태반이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이 민선 8기 대표 시책인 ESG 윤리경영의 실천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같이 동참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있고 어렵지만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하루에 2-3잔씩 마시는 커피. 특히 점심을 먹고 나면 커피잔이 손에 들려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종이나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컵 사용이 대부분이었는데 해남군의 점심 풍속도도 바뀌었습니다. 3-3-5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일행들의 손에는 텀블러가 들렸고 행여 일회용 컵을 이용했더라도 반납 부스에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처음에는 거부감도 많이 들고 들어올 때도 힘들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 저희가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ESG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생각하기에 저도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9월부터는 전 읍면 사무소도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고 민원인들도 청산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환경을 살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2달 전 조정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됐던 여수, 순천, 광양, 이른바 여순광 지역도 거래 절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8월 매매가 4억 4천만 원이었던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최근 3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만에 7천만 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최근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문의조차 뜸합니다.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선뜻 집을 살까 말까 그 매수 시점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가격이 상승했던 여수와 순천, 광양의 부동산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반등이 예상됐지만 하락세는 여전합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여수와 순천, 광양 등 3곳은 지난 3월부터 상승세가 꺾인 뒤 24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포도 지난 15일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남 동부권 3개시의 월간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3월 707건에서 4달 만에 560여 건으로 20% 이상 급감했습니다. 투자 수요 감소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실수요자들의 매수 시기가 앞당겨지기보다는 조금 더 늦춰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동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관망세가 뚜렷한 상황. 현재 부동산 정책과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 당분간 가격 조정과 하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금리 인상과 공급량 증가에 따른 여파가 미치면서 지역 전반에 걸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2022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여수시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민관, 군경,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통합방위태세 발전, 통합방위 예규 수정사항 등에 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2년 을지연습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를 따라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당부가 나왔습니다.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복약 지도를 따라 구매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